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송진구 교수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죠? 저도 오랜만에 여러분한테 인사를 드리게 되네요. 오늘은 평소처럼 제가 특강을 하는 시간은 아닙니다. 리더분들을 몇 분 초대를 해서 리얼 토크를 듣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굉장히 재미있고 얻어가는 게 많은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현장에서 이 아메이 비즈니스를 하시면서 힘들고 어려웠던 점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특히 여성 리더분들은 이게 더하다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가정주부가 가정이란 울타리를 넘어서 밖에 일터로 진출하게 된 데는 계기가 있었어요. 지금은 생각하기도 좀 싫은 사건인데 1997년도 11월 달이었습니다. IMF 외환위기가 우리나라를 덮쳤죠. IMF 외환위기가 덮치기 전에는 제 기억에는 주부들은 집에서 아내와 엄마라는 이름으로 집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IMF가 터지면서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졌죠. 대기업들이 무너졌고요. 우리가 감히 상상조차도 못했던 은행도 망한 거였어요. 국가도 무너졌어요. 그때 우리의 많은 가장들은 실직을 했습니다. 직장을 잃어버렸어요. 가족들은 생계가 곤란했어요. 먹고 사는 일이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웠던 시기가 그 시기였습니다. 근데 그때 주부들은 뛰쳐나온 겁니다. 엄마와 아내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가족을 살리고자 하는 그 정신으로 사회에 뛰쳐나온 거죠. 우리의 IMF는 그렇게 극복이 된 IMF였어요. IMF 역사상 가장 단시간에 IMF를 졸업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 중심에는 제 생각에는 아내와 엄마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던 우리의 주부들이 그 중심에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고 저는 미래도 똑같다고 보는데요. 이런 여성의 힘, 여성의 파워, 특히 감성적 역량을 지닌 이런 여성의 힘은 앞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성공 요소가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아메이 비즈니스를 하시면서 힘들었던 일, 어려웠던 일, 그런데 차마 누구한테 얘기하지 못했던 그런 사연들을 아주 리얼하게 토크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오늘 리더분들의 토크를 들으시면서 나도 사업하다 저런 느낌이 있었는데 하는 솔루션을 찾아갈 수 있을 거예요. 좋은 시간이 될 겁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게스트분을 모시겠습니다. 상속. 실은 기업에서 그 사장님 하는 분들도 있어요. 오너 아니면 사장이 그만두면 내 자식이 물려받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 사업의 특징은 상속이 된다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300만 원 이상의 연금소득을 받을 수도 있다. 좀 더 장기적으로. 또 내 아이를 내가 케어하면서 이 일을 할 수 있다. 이 일의 특징은 시간과 장소와 구애받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경단녀의 단점을 극복하고 싶다 해서 시작을 하셨다고 하셨네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세션에서 본격적으로 이 세 분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일단 이 화면을 한번 잠깐 봐주세요. 여성이 사회활동이 어려운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그러는데 아마 다 짐작들 하실 거예요. 제일 어려운 게 육아, 그렇죠. 육아. 아이를 키워야 되는 문제. 물론 다른 직업보다는 좀 여유는 있죠. 시간과 장소로부터 예외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이게 좀 어렵다고 그러고, 두 번째는 내부의 반대라는 거예요. 특히 남편들, 시댁들, 그죠? 세 번째가 외부의 반대죠. 외부의 반대는 어떤 편견들입니다. 저거는 어때? 저거는 어때고 재단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사회활동이 여성들이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려운 것 중에 첫 번째 키워드 두두두두두두두두 남편의 반대를 한번 우리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처음에 시작하실 때 남편분들 뭐 반대들 다 하시죠? 저는 뭐 그렇진 않던데. 진짜요? 네. 어땠어요? 그때 막 집에서 아기만 보고 있으면 우울증 걸린다고 그런 기사들도 많이 나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아메 사업을 한번 해보겠다고 얘기하니까 저희 남편은
집에 있으면 우울증 걸린다고 네. 뭐라도 배워보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크게 반대하진 않더라고요. 아. 네, 근데 요즘에 제 파트너들 보니까 일하라고 차도 사줘요. 진짜요? 요즘은. 네. 네, 와. 요즘은 집에만 있길 원하는 것 같진 않아요. 네. 나도 그런 남편이 되고 싶네. 근데 희한하게 네. 여자분들이 남편이 차도 사주고 만약에 그러잖아요. 네. 그러면은 오히려 기분 나빠서 안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아, 일 시킨다고? 나 일하길 내심 되게 바랬었구나 이러면서 오히려 막 더 기분 나빠하시고 막 그러신 분도 있더라고요. 처음에 어떻게 남편분께서 찬성하셨어요? 네, 제가 좀 스토리가 많은데요. 손수건 좀. 선수하시면 필요한데. 네, 저는 저희 신랑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반대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사업을 누구한테 전달받게 됐냐면 남편의 고등학교 친구한테 전달을 받았거든요. 남편의 고등학교 친구. 네, 친구. 네. 남편의 지인으로부터 제가 전달을 네, 사실은 네. 받았는데 그분은 그때 당시에 영어 학원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음. 근데 남편이 이제 사업에 대해서 마케팅을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남편이 보기에는 그렇게 보였나 봐요. 자기 친구가 자기는 영어 학원 하면서 수입을 창출하면서 천사 같은 와이프, 제가 내 와이프를 꼬셔가지고. 예. 제가 좀 이렇게 좀 남편이 보기에는 세상 물정 잘 모르고 좀 그렇게 보였었나 봐요. 그래서 세상 물정 모르는 너 하나 꼬셔가지고 너 아주 그냥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돈 벌게 하고 그 돈으로 불로소득을 얻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었나 봐요. 그래서 항상 제가 열심히 하고 오면은 그 친구를 물어봐요. 걔는 열심히 한대? 막 이러면서. 근데 저는 이제 마케팅을 들어보니까 사실은 그거랑은 상관없고 내가 열심히 하면은 내가 노력한 대가를 받는 일인데 그렇죠. 그거를 설명하고 싶었는데 듣고 싶어 하지 않아 하더라고요. 아. 그러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인가 그런데 예, 사이트 있죠. 막 그런데 들어가가지고 성공 확률 막 이러면서 막 그런 거를 자료를 이만큼 가져와가지고 저한테 확 이렇게 던지면서 이거 보고 시작하라고 막. 근데 거기 이제 막 성공 확률 이제 거기 보니까 성공이라는 게 뭐 다이아몬드 이상이었는지 뭐 몇 프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가 이거 할 수 있겠냐고. 그래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사실 전 다이아몬드를 목표로 사업을 한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저는 연금소득 한 200~300만 원만 공무원으로 벌 거를 그냥 이 소득에서 벌면 됐었기 때문에 평범한 주부였고 어떻게 제가 성공을 하겠다는 생각을 그때 했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한 건데 남편이 너무 그렇게 하는 모습에 사실 상처를 굉장히 많이 받았었어요. 많이. 다툼도 많았겠네요. 엄청 많았죠. 엄청. 아. 거의 대화를 안 했던 것 같아요. 오랫동안. 오랫동안. 그 어떻게 설득은 어떻게 되셨어요? 설득이요? 네. 근데 설득은 결과밖에 없어요. 예, 결과밖에 없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오로지 이제 아이들 보니까 실패해도 손해는 없잖아요. 이 일이. 그렇죠. 뭐 투자해서 무슨 사업을 차리는 건 아니니까. 예. 맞아요. 저도 파트너분들 후원을 해보니까 굉장히 이런 남편의 반대가 있을 때 많이 주저앉게 되는 맞아요. 분들이 예. 되게 많았는데 희한하게 저는 이 일을 하지 않으면 다시 공무원을 준비해야 될 것 같았어요. 근데 그거는 정말 죽기보다 싫었거든요. 정말 많은 것들을 육아를 포기하고 그렇죠.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그려지는 게 있잖아요. 저는 오랫동안 또 해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로 내가 집중력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는지 알아서 그것보다는 낫겠다는 확신. 그리고 왠지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이 일을 내가 도전조차 해보지 않았으면 되게 후회할 것 같다라는 그런 마음이 이상하게 강하게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남들은 뭐 성공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 이 사업을 할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고 저에게는 그냥 굉장히 기회처럼 보였던 것 같아요. 연금소득 200~300만 원 설마 내가 여기서 못 볼까? 이렇게 제품 좋은데 너무 괜찮은데 그렇게 되게 순수하게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근데 그런 남편분들의 반대도 일견 그 본인들 입장에서는 네. 맞는 반대일 수도 있어요. 뭐 타당성 있는 반대일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근데 저는 중간자적인 입장에서 이런 얘기는 드릴 수 있습니다. 야, 그거 하면 당신도 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있는 나와 있는 이런 리스트처럼 극히 극소수가 성공하고 돈을 버는 건데 당신도 할 수 있어라는 의문을 던질 수가 있는데 모두가 다 똑같아. 두 분께서 공무원 하시잖아요. 네네네. 그분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월등하게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몇 퍼센트냐고 물어보세요. 당신 장관 될 확률이 몇 프로야? 제로인데요. 하여튼 이게 확률상 낮을 수밖에, 제로는 아닐 수도 있겠죠. 뭐 0.01도 될 수 있잖아요. 누군가 장관하니까.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맞아. 우리 남편 얘기가 맞지.
내가 뭐 성공할 수 있어, 난 보장 없어, 그만둘래. 그거는 전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누군가는 성공한다는 거지. 한국 네트워크 시장의 규모가 얼마인지 아실 거예요. 5조 원이 넘어요. 커미션이요 1조 8천억 원이 넘어요. 한국에. 그리고 1조 8천억 중에 커미션은 누군가 가져가는데 네. 그걸 누가 가져가냐면 이 사업을 시작한 자만이 가져갈 수 있는 특징이 있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2조, 3조 지나거든요. 더 넘어도 마찬가지야. 시작 안 하지. 그 사람한테 1원도 갈 수가 없어. 그래서 사업 안 하고 내가 사 먹기만 해? 괜찮아. 근데 그 사람한테 수익이 1원도 안 가지. 맞아요, 맞아요. 한국의 네트워크 제품을 먹는 사람들이 등록된 사람이 약 900만 명이에요. 800만 명이 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남편의 반대에 대해서는 네네. 객관적인 데이터로 입증을 시켜줄 필요가 있어요. 모두가 그런 건 아니다. 모두가 돈 버는 건 아니다. 나도 내가 한다고 100% 본다는 보장은 없다. 보장은 없죠. 근데 이거 안 하면 이거 번다는 보장이 있지. 1원도 없다. 시켜줄 필요가 있어요. 이도님 어떠셨어요? 저도 마찬가지 남편 반대가 심했죠. 예,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반대하니까 속상하더라고요. 그럴 거예요. 예, 저희 남편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이제 대기업을 다니다 보니까 굳이 와이프가 힘들게 일하는 게 싫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제 성향을 너무 잘 아니까 너는 아메이 사업하기에 맞지 않다. 안 될 거다. 어떤 면에서? 일단은 아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오케이. 그리고 어디 가서 말하는 거 잘 못해요. 네, 그리고 오케이. 혼자 있는 게 너무 좋아요. 그게 너무 편해요. 그러니까 좀 이해는 되더라고요. 남편이 그렇게 얘기하는 게. 하지만 아까도 잠깐 얘기 드렸지만 친구들은 다 전공을 살려서 일을 하는데 저는 집에서 누구 아내, 누구 엄마라는 이름으로 사는 게 너무 우울하더라고요. 그래서 결심했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겠다. 극복하셨어요? 저는 제가 소신을 가지고 제가 하는 일이 옳다고 생각하고 꾸준히 하면 반대하시는 분이 변한다는 거를 경험을 했어요. 예. 남편이 처음에는 반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하니까 뭐지? 하는 눈빛으로 지켜보더라고요. 거기서 막 다투고 그러진 않고 쭉. 저는 다툼을 안 하려고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 예. 남편이 화가 났을 때 입을 다물고 그냥 그 순간을 그냥 지나갔어요. 지혜롭네. 예. 그리고 저희 이제 미팅에서 나오는 자료들 이런 것들을 화장실에 펼쳐놓고 식탁 위에 펼쳐놓고 네. 무언의 시위를 하시는 거예요? 네네. 그렇게 하면 오다 가다 객관적인 자료를 보면 조금 이해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예. 그래서 기분이 좀 좋을 때 또 좀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이렇게 했죠. 아까 그 부군께서 반대하신 이유 중에 네. 당신은 아는 사람이 없잖아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네네. 그걸 우리가 잘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활동이 중단되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거기가 대표적인 게 보험이나 자동차나 이거 판매하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은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내가 아는 사람을 통해서 판매를 해야 돼요. 그리고 아는 사람이 끝나면 더 이상 판매 활동이 지속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네트워크는 달라요, 구조가. 구조는 내가 아는 사람한테 시작이 됐단 말이죠. 지금 스폰서님이시라고 그랬죠. 그러면 몇 명, 내가 아는 사람이 5명이야, 예를 들어서. 5명이 사업을 시작했어. 그럼 아는 사람이 난 끝났어. 그럼 사업이 끝나냐? 내가 아는 사람이 또 거기서 5명씩 가는 거예요. 거기서 또 5명씩 가고. 그러니까 이게 전통적인 이런 판매 시장과 네트워크 시장의 커다란 차이점이에요. 그 중간에 그만두는 확률이 그래서 적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기는 어렵다? 그건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음에 혹시 네.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그런 분들이 있다면 그런 건 머릿속에 넣어 놓으세요. 이거는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아도 되는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아는 사람 몇 명만 있으면 돼요. 그러지 않아요? 해보니까? 몇 명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아는 사람이 몇 명만 있으면 되고 그 친구들이 아는 친구들이 몇 명만 있으면 되고 그래서 이걸 네트워크라고 하는데 그물처럼 망 이렇게 묶여 있고 섞여 있는 것처럼. 지금 실제로 보니까 제가 사업하고 그러니까 아는 사람으로부터 시작은 했지만 지금 제가 사업하고 있는 분들은 지금 전혀 다른 분들. 여기도 그렇죠. 예, 제가 두 분이 직접 아는 분이었어요? 저희 친구의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런 거예요. 전혀 몰랐던 분들하고 비즈니스를 진행하게 되더라고 보니까. 자,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아주 힘든 어려운 거죠. 고부간의 갈등.
남편의 반대도 심한데 시어머니는 어떠셨어요? 세 분 다 어떻게 찬성들 하셨어요? 어떠셨어요? 네, 저희 시부모님이 보지 말아야 될 텐데 이 방송. 안 보실 겁니다. 안 보실 네, 겁니다. 그래야 되는데 사실 제가 9대 종손 며느리예요. 와, 네. 9대 종소녀? 네, 9대 종손 며느리거든요. 세상에. 이거 그럼 하는 1년에 게- 제사도 엄청나실 텐데.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 많이 이제 정리를 아. 요즘에는 간소화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많지는 않은데 제가 9대 종손 며느리면서 사실 결혼하고 5년 동안 매주 시댁을 갔었어요. 매주요? 네. 와, 근데 대단하시네. 가는데 저도 불만이 없었고 좀 즐거웠어요. 즐거웠었고 그래서 시부모님도 얼마나 예쁘셨겠어요. 그렇겠죠. 남편하고 저하고 가다가 이제 아이 한 명 한 명 낳고 이제 또 장손이잖아요. 그래서 막 데리고 가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았고 그런 모습들을 남편이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좋은 마음으로 갔었고 그래서 굉장히 사실은 좀 각별했던 것 같아요. 시부모님하고 사이도 사실은 좋았었어요. 근데 이제 아메이를 한다고 했는데 사실 방패막이가 남편이 돼줬어야 되는데 그렇지. 네. 남편이 이제 가운데서 왼수가 되는 거죠. 왼수가 되는 거죠. 왼수가. 그래서 2대 1로 싸우는 거네요. 예, 일이 바빠지다 보면은 사실 세미나 우리가 저기 주말에 있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주말에 갈 때는 시부모님한테 애들도 되게 편해했거든요. 자주 가는 곳이다 보니까 맡겨도 애들이 괜찮았었는데 시부모님이 이제 아이들 이제 봐주는데 엄마가 없잖아요. 아들하고 애들만 둘이 오는 거예요. 며느리 없이. 이제 그 모습이 짠하신 거야. 아, 짠하고 막 애들한테도 계속 그런 이제 아유 불쌍한 거 막 이러면서 애들은 불쌍한지 몰라. 너무 재밌게 지내는데 자꾸 그렇게 옆에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애들이 불쌍한 줄 알더라고. 나중에 커서 자기가. 그러니까 주변에서 여성들이 일을 했을 때 옆에서 어떻게 시선을 바라봐주는 게 되게 중요한지를 그때 좀 알게 됐었고 신랑이 거기에서 이제 뾰루퉁하게 있는 거죠. 이제 엄마도 그렇게 얘기하시고 이제 시부모님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본인도 기분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반대를 하는데 저렇게 한다고 그러면서 더 이게 막 증폭이 됐었어요. 그렇지. 굉장히 증폭이 되고 그래서 되게 많이 이제 힘들었죠. 예, 어떻게 힘들었어요. 푸는 건 잘 푸셨어요? 지금은 그러시지 않죠? 지금은 그렇지 않죠. 왜 그럴까요? 혹시 이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아, 이것도 있죠. 이게 가장 크죠. 크죠. 예, 결과로 보여주는 게 가장 크죠. 모든 거를 불식시킬 수 있는 거는 맞아요. 결과밖에 맞아요. 없는데 저희는 이게 이제 워낙에 점점 골이 깊어지면서 저희 시부모님이 친정 부모님한테까지 이제 전화를 하게 됐어요. 오, 전화를 서로, 해서 그만두게 못하게 해달라고. 하라고. 예. 근데 저희 친정 부모님이 사실은 너무 스토리가 그죠 세죠. 저희 친정 부모님은 사실 굉장히 자식 사랑이 좀 대단하신 분들이세요. 좀 항상 이렇게 말썽 없이 엄마 아빠 바라는 대로 잘 자라왔고 착하게 자라왔던 그런 자식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었는데 시부모님한테 이런 얘기를 듣는다는 게 너무너무 충격적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막 눈물을 흘리시고 그런 적도 있었었는데 꾸준하게 했고 꾸준한 모습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엄청 또 가슴 아프셨겠네요. 친정까지. 아유, 그렇게 아유, 하니까. 갑자기 눈물이 막 날라가네. 아, 얼마나 어르신들이 또 상심했겠어요. 맞아요. 근데 내 딸 그냥 남부럽지 않게 키웠는데. 맞아요. 그리고 내 딸이 가서 시집가서 하는 게 연금소득처럼 나중에 소득을 가족의 노후를 위해서 준비를 네네. 하는 건데 그거를 왜 반대하고 그러냐.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근데 또 희한한 게요. 저는 결혼하고 음. 사실 아이들만 키우는 거 그냥 이렇게 살아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한편으로는 했었어요. 했었었는데 저희 이제 친정 엄마께서 여자는 일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셨던 오, 분이었어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집안에서 눌러 앉을까봐. 왜냐면 엄마가 살아오신 인생이 좀 여성으로서 좀 돈도 벌고 좀 경제력을 가져야지 나중에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시부모님이 엄마한테 전화해서 이제 그만두게 해달라고 얘기했었을 때 엄마는 이제 주변에 이제 이모라든가 고모라든가 전화를 해가지고 이제 도시에 사시는 분들 미진이가 아메이라는 거를 지금 시작하고 있는데 좀 반대가 있다. 아메이라는 게 뭐길래 그러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분들이 또 제품을 쓰고 있었던 거예요. 아, 제품을 쓰다 보면 또 마케팅도 접하게 그렇죠. 되니까 이 일이 잘만 된다면 돈이 된다는 거를 그분들이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 이제 엄마한테 언니 미진이 나이에 충분히 근데 관심을 가져볼 만한 일인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고 광고에 뭐 뉴트릴라이트라든가 네. 아티스트리 그런 광고가 네. 부모님들이 이제 공영방송에 그런 광고가 나오면 저거는 좋은 거다라는 생각이 그렇죠. 있으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엄마는 그래도 이게 나쁜 거는 아닌가 보다. 저희 아빠는 그냥 윤서방이 싫어하니까 그냥 안 했으면 좋겠고 근데 엄마는
괜찮은 건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서 그냥 좀 묵묵하게 좀 참으셨던 것 같아요.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는 결혼하면서 시어머니 모시고 살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있겠죠. 주변에서 듣는 이야기들.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그래도 막 그렇게 타박 안 하시고 이렇게 뭐 그런 거 아니냐, 그거 뭐 다단계라 뭐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실 때 그냥 어머니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잘 알아보고 할게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냥 어머님은 그래 니들이 알아서 잘 해라 이렇게 얘기해 주셔서 지금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이제 일하는 엄마로서 아이들 두고 이렇게 일을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머니랑 살면서 그런 장단점들이 왜 없겠어요. 근데 그래도 이게 좋은 거 생각하면 지금 이런 시간에도 아이들 뭐 밥도 챙겨주시고 제가 없는 시간에 그런 케어가 가능하니까 저는 예, 긍정적인 방향으로 예, 너무 그리고 갈등이라는 게 같이 오래 붙어 있어서 생기는 건데 그래서 제가 열심히 일을 해서 밖에 많이 나와 있어야 돼요. 네. 맞아. 그럴 수 있어요. 네. 맞아요. 사실 사업하면서 가장 힘든 게 가족 간의 갈등이거든요. 근데 이 사업은 가족이 도와줘야 되거든. 왜 우리는 밖에서 이렇게 사람들 만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상처를 받게 되거든요. 그 상처를 치유받을 수 있는 게 가정이어야 되는데 가정에서 반대를 하니까 힘들어. 그래서 많은 분들이 포기하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그분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객관적인 측면도 있고 또는 잘 모르는 측면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말씀하신 것처럼 강하게 말씀하실 수도 있고 이렇게 부드럽게 말씀하셔서 이 사업은 이런 사업이라는 걸 좀 알려줘서 동조자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맞아요. 자,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세 번째는 오해와 편견입니다. 이런 거 많으셨을 것 같아. 현장에서 그냥 이상한 고춧가루 같은 인간들 있지 않아요? 네? 고춧가루라고 얘기해도 돼요? 네, 그렇죠. 고춧가루지 뭐 어떻게 해요? 네. 저 같은 경우는 다녀보면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그거 팔아야 되잖아. 맞아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럴 때는 딱 정색을 하고 물어봐요. 나 잘 팔 것 같이 보여? 이렇게 그럼 뭐라 그러죠? 그러면 그러게 진짜 신기하다. 은진이 엄마 어떻게 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럴 때 이거는 파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유익한 정보, 지식들을 배워서 그런 것들을 공유하면서 각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파는 거면 나는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맞아요. 근데 저는 이걸 하면서, 이 강의를 하면서 이 사업은 과연 파는 건가라는 의구심이 있어요. 이거는 파는 사업이 아니야. 그럼 무슨 사업이냐? 저는 전달하는 사업이라고 정의를 해요. 건강식품이나 이런 것들을 먹거나 사용하는 분들이 있죠. 네네. 그분들한테 지금도 매월 가서 그분이 계속 드시는 분이에요. 네네. 매월 가서 요걸 또 드세요. 요걸 그 똑같은 거를 계속 그 홍보하고 광고하나요? 안 아니요. 그래요. 파는 사업은 그래야 돼. 매월 가서 똑같이 얘기를 해야 돼. 근데 이건 그게 아니야. 시작을 해놓으면 제품이 좋으니까 본인이 지속해서 먹는 거예요. 사용하는 거야. 네, 바르는 맞아요. 거지. 그래서 이 사업은 파는 사업이 아니야. 맞아요. 그러니까 성공하시는 거예요. 파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는데 네네. 17년 동안 이 네트워크 사업에 대해서 연구를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어떻게 교수님이 이런 사업에 조금 관심 갖고 연구까지 하게 되셨는지. 이게 과연 사람들한테 욕을 먹여야 될 일인가? No. 절대 그렇지 않아. 그럼 이건 특정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야? No. 학력도 필요 없고 뭐 필요가 없어요. 내 의지만 있습니다. 인맥이 많아야 되냐? No. 사람 많을 필요도 없어. 아는 사람 몇 명이면 돼. 그러니까 제가 분석해 보니까 사람들한테 월급을 주지 않고도 사람을 쓸 수 있는 게 이 일이에요. 파트너한테 월급 안 주잖아요. 네네네. 사업을 하려면 2, 3억 들여서 식당 같은 거 하잖아요. 근데 이 사업은 2, 3억 들일 일이 없는 거예요. 그게 제 판단에 이 네트워크 사업은 자본 없이, 그러니까 드립도 없잖아요. 맞아요. 근데 노력만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다. 그래서 제가 이 분야에 적극 관심을 갖고 공부하기 시작한 거예요. 와. 이렇게 정보로서 접근하면 다 알 수 있는 얘기인데. 그렇죠. 참 누구라도 근데, 가면 저하고 똑같이 알 수 네, 있는. 맞아요. 아마 그 부군들은 지금 다 알 수 있을 거예요. 네,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요걸 한번 준비했어요. 지금 말씀하신 건데, 근데 왜 그 네트워크 하는 사업자 사장님들은, 리더분들은 왜 내가 알고 있는 거를 다른 사람한테 전달을 잘 못할까? 이건 좋은 사업이라고 왜 못할까? 그리고 왜 해보지도 않은 인간이 이걸 그냥 입에 거품을 물고 반대를 할까?
궁금하죠? 네. 제가 또 찾아낸 거 아니에요. 전 이거 공부하느라고 막 우리가 머리가 큰데 원래 더 커졌어요. 연구를 해야 되니까. 제가 많은 논문을 뒤졌어요. 네. 논문을 뒤졌더니 이 원인이 밝혀졌어. 더닝크루거 효과라고 그래요. 이 사람들이 이제 코넬대 교수들이에요. 더닝이 스승이고 크루거가 제자야. 둘이 논문을 쓴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진 논문이 더닝크루거 효과인데 네트워크를 가장 잘 설명하는 그 얘기일 수도 있어요. 이렇더랍니다. 논문의 결과는 조금 알고 있는 사람이 상상적 우월감으로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더라는 거예요. 조금밖에 모르는 사람이 몫이 같은 거야. 맞아요. 근데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은 자신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더래요. 너무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죠. 너무 맞는 얘기예요. 이게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는 제가 한 얘기예요. 위에는 그 사람들이 한 얘기고. 그러니까 무식한 놈이 용감한 거예요. 목소리가 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제일 무서운 사람이 책 한 권 읽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거를 그림으로 만들었는데 너무 맞다. 이 그림 보면 이 X축이 경험이에요. 이 밑에가. 네. 밑에가 경험, 여기 경험이 0이고 오른쪽 갈수록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네네네. 경험이 많은 거예요. 네네. 이 Y축이 확신이야. 네네. 자, 보세요. 경험이 전혀 없는 인간이 확신이 100이야. 이해하겠어요? 네. 그러니까 네트워크를 한 번도 안 해본 인간이 네트워크 나쁜 거야 하는 거야. 확신 있지. 완전히 확신이 있어. 근데 여기 보세요. 경험이 쌓여갈수록 확신이 줄어. 확신이 줄어. 왜 줄냐면, 맞아. 저 사람이 하는 얘기가 맞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의구심이 있는 거야. 그거 맞아요. 맞죠? 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터닝 포인트가 생겨서 올라가는데, 최고 전문가도 아무것도 안 한 사람보다는 확신이 떨어지더라는 거야. 이게 터닝 크루거 효과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아니 쟤는 해보지도 않은 애가 왜 이렇게 반대를 해? 난 원리 근원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논문 끝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경험과 지식이 많은 사람은 오히려 확신하지 못한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확신할 필요가 있다는 거야. 알잖아요. 알긴 아는데 왜 확신 못해? 여러 가지 고민이 많지. 그러지 말란 소리야.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갑자기 네. 좀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네. 이제 스폰서가 영어 학원에 있고 저는 사업을 굉장히 열심히 사실 제가 이제 핀을 많이 역전한 상태거든요. 네. 근데 스폰서분보다 억전한 상태. 오케이. 스폰서들보다 제가 또 훨씬 더 소득이 많아요. 근데 제가 열심히 왜냐면 제가 마케팅을 들어보니까 이거는 역전이 되고 내가 한 것만큼 내가 인정을 받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구나 하고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하고 들어가면은 남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자, 얘기 좀 해보자. 지금 스폰서는 그러고 있는데 너 혼자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너 스폰서 좋은 일을 시키는 거라고. 근데 제가 이성적으로는 사실 알았어요. 왜냐면은 들어보니까 마케팅 제가 열심히 들었겠죠. 그래서 이 일은 그런 일이 아니라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신랑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는 이 감정이 또 생각해보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기분이 나쁜 거예요. 기분이 나쁜 열은 받는데 사실은 그런 이성과 그 감정 사이에서 굉장히 좀 갈등이 있었었는데 제가 잘했던 거는 또 미팅에 주기적으로 왜 우리 이제 들어야 되는 미팅에 또 가가지고 들으면은 그러면서 확신을 조금 키웠던 것 같아요. 아니야, 그래 남편 말도 일리가 모르는 사람이 저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이거잖아. 실제가 중요한 거잖아. 감정에 그렇죠. 휘말릴 게 아니라. 그래서 맞아요. 그렇게 하면서 점점 이제 그런 얘기에 귀 기울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남편은 볼 때마다 그 얘기를 해주고 싶었나 봐요. 잠깐만 앉아봐. 그러니까 본인이 알고 있는 요만한 생각을 갖고 이 확신이 강한 거예요. 네, 맞아요. 전혀 안 해봤으니까 확신이 맞아요. 그건 안 좋아하고 다 확신하는 맞아요. 이 효과야. 그래서 이 사람들의 논문 끝에 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무지는 지식보다 더 확신을 가진다. 이 찰스 다윈이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지는 지식보다 더 확신을 갖게 한다. 무섭다. 그리고 버틀란드 러셀이 했는 얘기가 이 시대의 아픔 중에 하나는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 무지한데 상상력과 이해감이 있는 사람은 의심하고 주저한다는 거죠. 그러지 말란 소리예요. 한판 붙어봐라.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부터라도 누가 그런 얘기하면 그럴까 이런 생각은 떨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기왕에 하는 비즈니스라면 자신감 있게 할 필요가 있다. 이번에는요 사업하시면서 어려운 부분들이 참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시게 됐는지 어떤 그런 동기들이 있으신지 그런 말씀을 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대기업에서 언제까지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했었어요. 그러니까 남편한테 직접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혼자
속으로 그런 생각이 있었고, 그래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이제 있었죠, 기본적으로. 그랬는데 아메이 공부를 해보니까 미래에 대한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남편이 혹시라도 뭐 잘 나가고 있지만 그렇죠. 혹시라도 조금 이렇게 상황이 안 좋아졌더라도 내가 뭔가 준비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좋았어요. 희망이 생겨서. 요즘엔 그 부분도 아주 좋아하시겠네요. 네네네. 이제는 정말 제 하는 일에 대한 인정을 해주고요. 그래서 남편도 본인의 일을 이제 잘 하고 있지만 저는 항상 그래요. 언젠가는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언젠가는 은퇴하죠, 진짜. 언젠가는 나와야, 아무리 잘 나가더라도 언젠가는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같이 부부 사업으로 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해요. 네, 여기 와서 보니까 이제 저랑 조금 이제 나이 차이가 조금 있으신데 너무 멋있으신 것 같아요. 저도 이런 기회가 아니면은 사실은 제 또래 엄마들 만났을 그렇죠. 텐데 그런 분들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제 또래 분들도 만나고 또 나이 더 이제 드신 분들도 만나게 되는데 많이 비교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멋있으세요. 사실 이제 저희가 앞으로 가야 할 길이고 나도 이렇게 늙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이 사업하면서 좀 많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돈이 안 됐던 시절이 있잖아요. 그때 이제 그런 비전으로 움직이는 시절. 그때 제가 생각해 보면은 사실은 돈하고 상관없이 뭐 돈이 안 된다라고 핑계 대신 분들도 사실은 되게 많은데 공부를 하면서 정말 좋았던 게 그거였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제가 변화하는 만큼 상대방의 반응이 변하더라고요. 그게 너무너무 신기했었어요. 신랑의 반응도 지금 처음에 반대하지만 그게 계속 반대하진 않거든요. 그렇죠. 내가 그 과정을 어떻게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반응이 계속 달라지는 거예요. 왜 그것도 의미 있는 얘기네요. 네, 옷가게를 가더라도 사실 제가 후줄근하게 하고 가면은 사장도 왜 고객인데 무시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알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초창기 때는 아마추어다 보니까 열심히 한다고는 하는데 성과가 안 돼. 성과가 안 나고 왜 이렇게 나를 무시하는 거야. 신랑도 무시해. 주변에 열심히 저기 고객분들 만나가지고 친한 언니한테도 언니 나 하는 거 좀 봐줘봐. 이러면서 열심히 하는데 미진아 좀 공부 좀 하고 와라 얘. 막 이러면서 저한테 얘기하고 그랬었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저희가 책을 읽어야 되고 미팅을 들으면서 제 자신의 변화에 굉장히 포커스를 저는 했던 것 같아요. 그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조금씩 이제 노력을 한 거죠. 아, 이 방법은 조금 아닌가 보다. 왜냐면 제가 초창기 때 보니까 추리닝 바지를 입고 제가 또 왜냐면은 그때 아기가 어렸기 때문에 막 모유수유 하면서 했었더라. 생각해 보니까 무슨 추리닝 바지에다가 티 하나 걸치고 열심히 해보겠다고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생각이 되는 거야. 아, 이런 부분 내가 조금 좀 잘못하고 있었구나. 그거를 조금씩 저희도 시스템이 스폰서분들이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안 하고 그렇죠. 제가 변화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 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사업하는 그 과정을 되돌아보면서 저의 문제점을 조금 발견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씩 고치면서 가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저한테 대하는 게 조금씩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고 저희가 왜 홈파티 같은 거를 진행을 해보면은 네네. 사실 거기에 고춧가루 분들도 많이 있죠. 오시거든요. 그렇죠. 고춧가루 얘기하시려면 안 오셔도 되는데 굳이 오셔가지고 그래서 고춧가루 얘기하시는데 처음에는 그게 저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못하고 엄청 욕을 했었어요 제가. 아니 저를 왜 왔어? 여기 아메이하는 자리인지 모르고 왔어? 막 이러면서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엄청 욕하기 바쁘고 제가 막 그랬었는데 알고 보니까 시간이 지나고 제가 이제 꾸준하게 이제 책도 읽고 하다 보니까 그 문제가 사실은 저의 문제더라고요. 신랑이 반대했을 때도 처음에는 막 아니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거 아니고 우리 아이들한테 진짜 좋은 기회도 주고 그래가지고 내가 해보고 자꾸 한 건데 막 그랬는데 그렇게 화가 났었어요. 화가 났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우리 남편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남편이 반대하는 게 이해가 됐어요. 그래 생각해보니까 공무원도 오랫동안 준비했는데 그거 하나 그렇지. 뭐 잃은 것도 없고 지금 뭐 살림하면서 뭐 가정주부로서 뭐 아주 그냥 집이 그냥 바짝바짝하게 막 하는 것도 아니고 보니까 뭐 하나 특별히 제가 뭔가를 되게 잘하고 있는 게 없어서 남편이 반대하는 이유를 제가 받아들이게 됐어요. 그러면서 바뀌게 되는 거네. 네. 아 이게 나의 문제구나. 그래서 이 사람의 그런 반응이 다 저의 문제로 저는 다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고춧가루를
왜냐면은 스폰서랑 같이 가서 얘기를 하면은 그분이 스폰서가 얘기할 때는 고분고분 잘 들으세요. 이렇게 맞다고. 근데 스폰서가 빠지고 제가 가잖아요. 그럼 본인이 더 목소리가 커져요. 그러면은 이 문제는 이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다. 지금 내 문제인 거잖아요. 맞아요. 제가 그거를 깨달음을 얻게 된 거죠. 그래서 모든 제가 겪는 모든 것들을 다 저의 문제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홈파티를 진행을 해보니까 점점 제가 그런 이제 저를 변화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면서 진행을 해보니까 점점 이제 고춧가루 분들이 조금 이렇게 수그러드시더라고요. 그런 걸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돈이 안 됐던 시절에 아메이를 하면서 사실 그런 내 자기 성장감을 굉장히 즐겁게 내가 이렇게까지 내가 그럼 나중에 더 성공하고 더 성장하면 이 사람들은 또 어떻게 나를 또 대할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정말 행복하고 너무너무 사실은 즐거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난간을 스스로 극복하면서 완전 극복해낸 건데 내를 바꿔가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수입에 따라서도 변해요. 정답입니다. 네. 그래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추가 수입이 조금씩 생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업하면서 첫 번째 목표가 있었어요. 남편한테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거. 남편 돈 안 쓰고 네. 내가 벌어서 나 그냥 나 하고 싶은 거 하고 뭐 활동하고 애들 해주고 싶은 거 하고.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그걸 목표로 잡았던 것 같아요. 남편한테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거. 그래서 이제 독립을 했죠. 그래서 지금은 각자 이렇게 생활을 잘 하고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저희 남편 차 계약도 해줬잖아요. 근데 그렇게 선물해주면서 뭔가 제 이런 경제력을 한번 또 보여주는 거죠, 우리 남편한테. 그러면서 또 행복감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멋지네요. 가지는 것보다 네. 이렇게 해주면서 맞아요. 네, 선물하면서 오는 또 그런 즐거움과 행복이 있는데 저는 아미 사업을 하면서 그렇게 제가 정해놨던 그런 기준들, 그런 목표들을 하나씩 이뤄가는 그런 재미들, 그리고 그게 또 아미 사업을 또 제가 재밌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멋집니다. 훌륭합니다. 그 지금 그 뭐 자녀분들의 문제, 그다음에 뭐 시부모, 그다음에 남편 이런 문제들을 쭉 우리가 한번 훑어봤는데 제가 하나 팁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이게 우리나라 현재 상태입니다. 우리나라 서울의 집값이 중위 가격이에요. 아파트의 중간 가격이 10억 원 한대 지금. 이게 얼마 전에 6억 뭐 이랬었거든요. 뭐 몇 년 만에 이렇게 뛰었는데 우리나라의 직장인 평균 수입이 한 3,500만 원 정도 한대요. 근데 3,500만 원 연봉을 받아서 저 집을 살려면, 그러니까 1원도 안 쓰는 거예요. 그러려면 28년 정도 걸립니다. 근데 요걸 반만 쓰면 한 56년 정도 걸리는 거예요. 근데 월급의 반을 저축할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그걸 하겠어? 그렇죠. 맞죠. 그래서 현실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맞벌이 기준이에요. 맞벌이 기준으로 한 집에서 한 달 동안 저축 가능한 금액이 102만 원이래요. 맞벌이 기준으로 한 집에서 102만 원씩 저축한답니다. 그것도 많은 것 같아요. 이것도? 예. 그렇게 적응 많이 못 하시던데. 평균 이렇다는 데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봤어. 이 돈을 모아서 저 집을 살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 그랬더니 82년이 걸려요. 내 집 마련하는 나이가 112세입니다. 맞아요. 근데 여기서 전제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82년이 지나도 저 집값이 변하지 않아야 돼요. 맞아요. 이건 물리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현대인들은 월급을 받아서 저축한 돈으로 집을 살 수가 없다는 논리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아까 부군들 또는 시부모 어르신들, 아이들 이런 여러 가지 가족의 사실은 내가 지원을 좀 받아야 되는데 방해하는, 나를 못하게 하는 요소들이 있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리더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는 그냥 300만 원만 더 벌면 돼. 그러면 내 기본 월 아빠가 이제 공무원을 하시니까 네네네. 그 수입에다 플러스 300이 올라가는 거죠. 네네네. 그럼 이 시기에는 달라지는 거예요. 그쵸. 앞당겨지는 그쵸, 거예요. 그쵸. 다 마찬가지야. 그래서 남편분들한테 설명을 하실 때도 이런 리얼 데이터를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이게 현실이다. 물론 남편분들이 반대할 때는 제가 남자로서 보면 안타까운 거예요. 아이고 나가지 그냥 편하게 하고 싶은데 그런 마음이 있을 겁니다. 네네. 그래서 반대하는 남편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시부모님들한테는 저는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네네. 이런 거가 좋겠어. 어머니, 제가 안 나가면 사실은 저는 편하죠. 그렇잖아요. 집에서 편하지. 근데 제가 나가는 거는 저 편하자고 나가는 건 아닙니다.
우리 가정이에요. 우리 가정의 미래를 위해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실은 있는 건 편해요. 근데 나가면 내가 안 나가면 어머니 아들도 힘들고요. 내 아들도 힘들어요. 근데 내가 나가서 잘하면 어머니 아들도 편하고 내 아들도 편해요. 이런 객관적인. 그 다음에 애들도요. 제가 언젠가 한번 이런 데이터를 봤는데 옆집은 워킹맘이에요. 나는 집에 있는 전업주부야. 근데 애들이 크면서 물어봤어요. 프로에서 한번 봤는데 이쪽한테 물어봤어요. 뭐가 부러우니? 그러니까 옆집이 부럽대. 왜? 저 엄마는 때만 되면 또는 애들이 원할 때마다 뭘 사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엄마는 어떻게? 여력이 없는 거예요. 아이들한테도 그게 보이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설명할 때도 이런 리얼 데이터를 한번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봐요. 시부모님들이 모르는 게 아니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아들이 반대해서 이제 얼떨결에 이렇게 반대는 하시긴 하셨는데 제대로 알아본 건 아니니까 네. 반대는 하시는데 언젠가 이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어머님이 이제 애들을 봐주시는데 동네 분이 좀 물어보셨나 봐요. 그랬더니 큰며느리 뭐 하냐고. 그래서 큰며느리 일하러 가서 내가 지금 아기를 보고 있는데 저렇게 한다고 애를 쓰는데 내가 이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겠냐. 이 얘기를 간간히 또 이렇게 반대를 하는 와중에 주변에서 이렇게. 이제 어머니도 이제 알쏭달쏭 하신 거예요. 저렇게 한다고는 하는데 남편이 반대해도 저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뭔가 좀 도움이 됐으면 싶은 마음이 조금 있으셨나 봐요. 그러니까 알쏭달쏭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주변 분들에게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르신들도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네, 있어.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거죠. 맞아요. 좋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리더님들의 리얼 스토리를 들어봤고요. 자, 요즘 창업 시장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근데 어려운데 창업을 안 하기도 또 어렵다는 거예요. 왜? 직장이 없으니까. 놀 수는 없고. 그래서 저는 실은 창업 전문가인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절대로 자영업은 창업하지 말라는 얘기를 해요. 리스크가 너무나 커요. 그래서 제가 혹시 창업에 적합한 기준이 없을까 좀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몇 가지를 보여드릴 텐데 보시고 우리 리더님들께서 맞아, 저 사업은 아메이 사업과 같아, 또는 틀려 맞아만 한번 답변을 한번 해주세요. 자, 아메이 사업이 자본금 낮고 투자 대비 수익성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좋죠. 네, 좋죠. 여기 투자할 자본금이 없죠. 네. 근데 장사하려면 2, 3억 정도 투자를 해야 돼요. 맞습니다. 시장 수요가 많고 모든 사람들이 필요로 해야 된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맞아요. 다 쓰잖아요. 네. 그리고 중복 구매로 이어질 수 있는 소모품. 여러분, 소모품이 아니에요. 소모품이에요. 소모품이에요. 네. 맞습니다. 상품 유통이나 대리점 운영을 고려해 볼 만하다. 사업을 유지할 수 있는 자생력이 있어야 된다. 요거는 약간 제가 볼 땐 요건 사람마다 달라요. 네. 어떤 분은 자생력이 빵점인 분이 있어요. 진짜 네. 빵점, 전혀 자생력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사람마다 약간 달라요. 네, 맞아요. 다른 사람의 힘을 빌릴 수 있는 일해야 된다. 다른 사람의 힘을 빌릴 수 있는 일 중에 최고가 네트워크 사업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네네. 자, 저하고 제일 친한 친구, 만약 리더님하고 저하고 친구라고 해보세요. 우리 제일 친해. 근데 둘이 치킨집을 냈어. 리더님 옆에, 나는 옆에. 냈는데 리더님은 장사가 안 되고 저는 장사가 잘 돼요. 제일 친한 친구인데 배 아픈 게 사업이야. 그렇죠. 사업이 그래요. 근데 네트워크 사업은 지금 두 분이 스폰서고 파트너 관계잖아요. 네. 근데 내 파트너가 잘 될수록 누가 좋아? 제가 좋죠. 내가 좋은 거야. 네. 이게 이 사업밖에 없어요. 네, 맞아요. 형제 간에도 사업을 하는데 제가 잘 되고 내가 안 되면 배 아픈 게 사업이야. 근데 다른 사람이 잘 되면서 내가 좋은 건 제가 볼 땐 이 사업밖에 없어요. 이게 정확하게 맞아요. 성공 인사와 친분을 쌓을 수 있는 일이어야 된다. 여러분, 별 사람 다 만나죠. 네. 정치인, 경제인, 사업하시는 분 다 만나거든. 맞아요. 삶의 질을 높이고 이상을 실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럼 처음엔 애기 사업자야. 막 시작했어. 네. 근데 그분들이 핀이 이렇게 올라가. 그러면서 갈 때마다 이분이 달라지는 게 보여요. 맞아요. 일단 외모도 달라지고 모양도 달라지고 차림새도 달라지고 그 다음에 바뀌는 게 뭐냐면 차가 바뀝니다. 그리고 집도 바뀌어요. 나중에 삶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아이들도 유학을 보내고 유학 다녀온 아이들이 엄마 나 엄마랑 같이 하고 싶어.
그 직장에 있는 애들이 이 수업을 같이 해. 그래서 저는 주니어하고 시니어 세대 이런 친구, 이 엄마 아빠 세대가 같이 하는 걸 많이 봤어요. 그래서 삶의 질이 바뀌고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게 이 사업과 맥이 같아요. 아홉 번째는 자신의 천부적 재능을 발휘할 무대가 있어야 된다. 이것도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5번과 비슷해. 개인 차이가 있어요. 본인이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열 번째, 인정을 받고 끊임없이 수요가 있어야 된다. 자, 이 제품이나 이런 일상품들이 수요가 끊임이 없어요. 맞아요. 맞아요. 네. 이게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고요. 하버드 대학이 주장하는 창업 10대 기준이에요. 하버드 대학이 주장하는 게 그러니까 이런 아이템으로 창업을 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땐 이 중에 2개 빼놓고는 아메이 비즈니스. 근데 이 2개도요. 네. 팀워크로 가능하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아요. 부족한 거를 네. 그럴 수도 있겠네. 네. 교육 혼자의 받고 힘으로 하는 그러니까. 게 아니니까. 아, 네. 처음에는 안 되겠지만 네. 학습 받으니까. 네. 맞네요. 그래서 이걸 압축하면 이래요. 3가지인데 첫 번째, 돈을 투자하지 않는 아이템 해야 돼. 돈을 투자하지 않아. 장사처럼 2, 3억 들으면 안 돼. 맞아요. 그런데 시간과 몸은 투자해야지. 그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사업이라는 게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잖아. 네. 근데 만약에 실패해도 리스크가 없거나 줄일 수 있어야 돼. 이런 창업 아이템을 전 추천을 하는 거예요. 시장에. 근데 실제로는 그런 아이템을 찾기가 힘들 것 같아요. 힘들죠. 네. 제가 볼 땐 이게 아메이 비즈니스라고 보는 거예요. 너무 어떤 맞아요. 것 같아요? 제가 아메이를 시작했을 때 만약에 저 중에 하나라도 제가 걸리는 게 있었다면 전 네. 아마 시작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돈을 투자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그저 뭐 출퇴근하는 일이라던가 그리고 내가 이게 안 됐을 때 뭔가 내가 큰 이런 부담을 가져야 된다거나 그렇죠. 그러면 저처럼 평범한 주부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을 거예요. 맞아요. 그런 거 저런 거 제약 하나도 없이 시간과 이런 노력을 투자해서 그런 추가 수입이 가능한 플랜이었기 때문에 아이를 돌보면서 제가 할 생각을 했겠죠. 네, 너무 당연한 이야기 같고 또 지금 같은 시기에 너무 필요한 아이템이고 일이지 않은가 싶어요. 지금 왜냐면 추가 수입의 기회가 많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아메이는 너무 활짝 열려 있거든요. 이런 뭐 AOM이라든가 뭐 A라이브, 뭐 유튜브를 통해서 제품의 이런 활용과 정보들 너무 정보를 정말 스마트하고 편리하게 보내주고 있기 때문에 사업의 기회는 전보다 훨씬 더 활짝 열려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점점 더 많이 들고 있어요. 네. 창업엔 2가지 법칙이 있어요. 첫 번째, 돈의 법칙이야. 이건 뭐냐면요. 2배의 법칙을 의미하는데 2억 들 것 같은 사업은 반드시 망하면 4억이 망합니다. 2배로 망하는구나. 2배로 망합니다. 그 다음에 시간의 법칙이 있어요. 그건 3배의 법칙이에요. 1년 정도면 런칭될 것 같은 사업은 반드시 3년 이상 걸려요. 그러니까 이 둘을 합한 게 문제가 돈이에요. 근데 여러분, 2억이나 4억 망하면 아까 맞벌이 기준으로 102만 원밖에 못 본다 그랬잖아요. 그분들이 4억 갚으려면요 30년 이상을 저축을 해야 돼요. 근데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그 리스크를 생각을 못 해요. 왜? 나는 성공할 거라는 생각을 해요. 맞아요. 그 생각밖에 없는 그거밖에 없어요. 말릴 수가 없어요. 결혼과 똑같아요. 결혼 콩깍지 확 끼면 모르잖아요. 네, 맞아요. 똑같아요. 맞아요. 예. 사업하시는 분들이 또 아메이 사업을 병행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많죠. 근데 병행을 했을 때 본업도 굉장히 잘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보니까. 예, 저희 스폰서 같은 경우도 그렇거든요. 본인이 개인 사업을 하고 계신데도 이 사업을 배워보니까 너무 본인의 사업에 적용할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초창기 때부터 사업이 굉장히 커지고 아메이 사업도 더불어 너무너무 잘 된다고. 와, 시너지 효과가 완벽하네요. 예, 왜냐면 뭐 조직 관리라든가 뭐 이제 사람들하고 소통하고 그럼 배우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여기서 다 알려주잖아요. 기본 그렇죠. 베이스를 자영 사업에 필요한 베이스를 알려주기 맞아요. 때문에 너무너무 추천한다고. 사실 사업하시는 분들에게도 너무너무 추천한다고. 혼자서 고민하고 결정하고 해 나가시는데 되게 어려움이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랬을 때 여기에서 이제 그런 걸 배우시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에게도 필요하구나. 그래서 많이 전달하게 되더라고요, 저희도.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그 세 분이 오늘 여러 좋으신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마지막은 앞으로의 비전, 목표, 난 인생의 목표가 이거다. 그 말씀을 한마디씩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네. 50대가 넘어가는 나이를 생각하면 여성분들은 제일 먼저 갱년기에 대한 힘듦을 표현을 하세요. 그리고 남자분들은 은퇴에 대한 불안감을 맞아요. 가지고 있죠. 맞아요. 근데 저는 제 인생의 목표가 아메이를 함께 함으로써
정말 나이가 들수록 더 빛이 나는 사람. 빛이 그게 나고 계시는 목표입니다. 빛이 나 보이시는 네, 거죠. 네.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주는 넓은 마음을 가진 리더가 되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팀원하고 함께 열심히 뛰면서 성공하는, 성장하는 그런 리더가 되고 싶습니다. 네. 너무 멋있으세요. 아, 이제 리더님 보면서 저도 이제 뒤따라 가고 있는 입장인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먼 미래, 왜냐면 상속까지 이게 되는 일이기 그렇죠. 때문에 자녀 세대라든가 그런 다음 세대에 대한 그런 생각들도 하게 되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나중에 내가 저는 할머니 미진이를 많이 생각해 보거든요. 할머니 미진이가 됐을 때 과거를 돌아봤을 때 참 내가 인생을 잘 꾸려왔다라는 생각을 할 만한 일이 무엇이 있을까. 그런 의미에서 이 사업이 굉장히 의미가 있더라고 보니까. 한때 잘 나갔던 분들 너무 많고 그렇죠. 한때 열심히 사신 분들 너무 많은데 그거에 대한 보상을 연세 드시면서 죽기 직전까지 다 받아가는 경우가 많지 않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참 생각하는 크기도 많이 커지는 것 같고 그래서 사업하면서 많은 분들하고 나누고 싶고 우리 자녀뿐만이 아니라 우리 파트너들 우리 그리고 같이 사업하시는 모든 분들의 그 주변이 저로 인해서 많이 좀 여유롭고 그렇게 됐으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으로 그 생각만 하면은 이렇게 나이 드는 거 너무 멋있다. 세상을 그렇지. 시키는 네. 것까지는 내가 모르겠는데 내 주변은 그래도 좀 이렇게 좀 그늘이 우리가 돼줄 수가 또 있잖아요. 그렇죠. 성공한 분들이 주변에 또 계시면은 그래서 그늘이 돼줄 수 있는 그런 리더가 돼야 되겠다. 생각만으로도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아이고 표정 네. 행복하시네요. 네. 저는 제가 시골에서 나고 자랐거든요. 그래서 참 꿈이 많았어요. 자랄 때. 그래서 이런 도시의 삶을 굉장히 동경했던 것 같아요. 화려한 삶을. 근데 시골에 살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가 않고 볼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꿈도 많았고 하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거 참 많았는데 그런 것들을 다 그냥 꿈으로만 이렇게 내려놓고 살 때쯤 그리고 이제 아이 낳고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내로 이렇게 살다가 만난 아메이는 좀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추가 수입으로 시작했지만 정말 성공한 리더님들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 수 있나? 나도 꿈꾸고 이 사업을 하면 나도 저렇게 될 수 있나? 그런 기대감과 꿈으로 하루하루를 너무 재미있고 설레는 마음으로 보냈던 그런 초창기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내 삶을 정말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일이 저는 아미밖에 없는 것 같아요. 다른 직장 일은 그렇게 살 수 없잖아요. 맞아요. 정해진 월급이 있고 맞아요. 정해져 있는 근무 시간이 있고 퇴근하면 육아를 해야 되고 그렇죠. 근데 삶에서 육아를 하면서 살림을 하면서 일을 하면서 충분히 균형감 있는 삶을 살면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아메가 참 좋아요. 그래서 더 잘하고 싶고 더 성장하고 싶고 성공하고 싶은 이유가 저는 그게 제 삶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네. 화이팅! 화이팅! 10분 말씀을 듣는데 원래 피부도 좋으시지만 표정에서도 그게 느껴집니다. 그런 꿈과 희망들이 나중에 꼭 성취되도록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느끼는 게 많았습니다. 시작할 때 여러 가지 반대들을 다 물리치고 극복하고 본인의 꿈을 이루어가는 그런 과정을 보면서 느끼는 게 참 많았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트워크 리더분들을 존경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네트워크 리더분들은 국가도 못 해줬던 것을 해주고 있고 부모도 못 해줬던 것들을 해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파트너들의 통장의 잔고를 채워주는 일입니다. 그건 누구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하기 힘든 일이죠. 그 리더들은 파트너들의 인생을 바꾸고 있고 삶을 바꿔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리더분들을 존경하는 겁니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모두 그런 리더로서 여러분의 파트너분들의 인생을 바꿔주는 그런 멋진 삶을 살 수 있도록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응원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좀 따끈한 주제를 갖고 다시 와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진국 교수였습니다.